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조선시대 들어갈 거예요. 자, 256페이지 한번 가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몇 년 건국인지 다 아시죠? 몇 년이에요? 1392년 정도는 아시겠죠? 이 순서는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앞전 했던 내용들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하대군이 몇 년이에요? 늙으면 뭐 한다고 그랬지? 여러분처럼? 젊어야 88에 해먹을 수 있다고. 네. 나이 먹으면 해군을 못해요. 결단력이 약해서 88에 할 수 있습니다. 과전법 1391년. 조선건국 1392년. 한양천도 고문 수험생 입장이라면 이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잡고 가야 돼요. 이하대군, 과전법, 조선건국, 한양천도 정도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자, 256쪽 밑에 조선건국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온건 계합파, 그 다음에 급진계합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온건계합파 먼저 가겠습니다. 정몽주, 이색, 길재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 점진적 개혁, 점진적 개혁. 전면적 토지 개혁을 반대했다. 전면적 토지 개혁은 뭐죠? 밑에 보시면 계민수전이에요. 계민수전이 전면적 토지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반대했다. 그 다음에 불사이군, 두 사람의 왕을 모실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였다는 것. 그 다음에 훗날 16세기 살인파로 개성되었다. 그거 하나 잡으셔야 별표 하나씩 있다고요. 16세기 살인파로 개성되었다. 건국 100년 이후에 살인들이 등장하죠. 급진계합파가입니다. 정도전과 조준 같은 세력이 대표적이다. 이 사람들은 전면적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일명 계민수전을 주장했다. 계민수전은 실시를 못하게 됐죠. 그죠? 결과적으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중재안이 만들어서 과전법이 실시됐을 거고요. 그다음 이래들은 역성혁명을 찬성했다. 역성혁명의 밑줄 하나 그어야 되겠죠. 역성, 성을 바꾸는 거죠. 즉 왕시성에서 이시성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역성혁명을 찬성했다. 이 역성혁명은 맹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군주가 잘못하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했다. 급진계합파들은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했다.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했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성리하게 주례를 따랐다. 주례는 우리가 저하고 수업 서두에 중국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볼 때 그때 한번 했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중국의 첫 번째 나라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됐죠. 하은추.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이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걸 통일한 진나라, 한나라 이런 순서 있죠? 요게 주입니다. 예. 주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고 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정해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주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례. 자, 정치와 행정에 관련된 이 모든 제도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나라의 예법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주나라의 정치, 그 다음에 행정, 정치, 행정에 관련된 이런 모든 제도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걸 조선이
수행했다. 특히 정도전이 이걸 수행했다. 이걸 롤 모델로 잡아서 만든 책이 하나 있다. 그 책을 뭐라고 그런다? 조선 경국전이라 한다. 정도전이 만든 가장 기본적인 사찬서라고 그러죠. 조선시대 최초의 책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보통 편찬을 하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개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조선 경국전이다. 그죠? 요거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국 대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는 조선시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200년 넘게 진행되고 그 다음 법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대전이 영조 때 만들기 시작한 이게 속편이란 뜻이야. 경국대전에 속편이 만들어졌다. 속대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다 합쳐서 만드는 게 뭐예요? 이제 정조 때 만든 책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정조 때 다 합쳤다. 큰 법전을 합쳤다. 통편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조죠. 요 두 개를 다 합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대전 통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흥선대원국 때 가보면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육전초래, 대전, 해통. 기본이에요.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아시는 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번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들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잡고 계셔야 됩니다. 줄에 각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15세기 간악파로 이어졌다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 자, 보겠습니다. 왕도 정치를 4번 합니다. 3번, 4번 했던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4번 갑니다. 5번 이전. 왕도 정치, 왕을 올바르게 이끄는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왕도 정치 누가 이끄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끄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끄는 거예요.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첫 번째, 간악 유학의 특징 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주례를 중시했다. 주례 계속 나오죠. 네. 가끔 공부하다 보면 친구들이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주자가래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주자가래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주례는 정치와 행정에 관련된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 주자가래라는 것은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간혼상제예요. 간혼상제. 주자가래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주례는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정치, 행정에 관련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는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가 만든 사대부들이 지켜야 할 예법이란 뜻이에요. 자, 주자가래 뭐라고요? 사대부들이 지켜야 할 예법이다. 주자가래. 뭔데요? 간혼상제를 이해한다. 간혼상제. 이게 나올 수 있나요? 나오죠. 언제 나와요? 여러분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예속 논쟁의 그 핵심 내용이 주자가래죠. 즉 서인들, 노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주자가래를 가장 지네들의 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즉 난민들이 주장한 국조오레이와 정반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국조오레이와 주자가래를 가지고 싸우는 게 뭐예요? 예속 논쟁이에요. 그럼 최선도 주례와 주자가래를 갖다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왕도 정치와 폐도 정치를 수행했다. 왕도 정치는 아시겠죠? 왕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왕도 정치예요. 근데 문제는 폐도 정치잖아요. 그죠? 폐도 정치란 역성혁명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군주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폐도 정치예요. 군주가 잘못하면 바꿔도 된다는 게 폐도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무학과 기술학도 중시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전기에 기술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국가 대 민의 종속관계를 추구했다. 국가 대 백성의 종속관계를 추구했다. 살인가입니다. 사대부에 의한 향촌교화를 향촌교화. 향촌에 즉 시골 마을에 우리 동네에 백성들을 갖다가 교화, 가르치는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이걸 교화라고 하는데 교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 소학. 소학은 책이에요. 어린아이들, 요즘 지금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주자가래.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사대부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법. 관혼상제. 과거시험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혼례, 그다음에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제사를 지냈을 때 이걸 간혼상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유향소 설치. 유향소. 유향을 잘라봐. 이렇게 소하고 잘라봐. 앞으로 계속 공부할 텐데 끝 글자에 소나 서가 들어가면 무조건 강공서라고 보시면 돼. 강공서. 경찰서, 소방서, 출장소.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된다면 주로 이런 데 근무하시겠죠? 무슨 소, 무슨 서. 다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소니까 유향소를 앞으로 계속 수업을 통해서 계속 나올 거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향소. 머무른다는 뜻이죠. 머무를 유자죠. 분석하면 머무를 유, 고울 향자, 그 다음에 관청소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머물고 있고 여기에 관청이 있다는 거예요. 관청이 있다. 주로 얘네들은 제지사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제지사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죠. 제지사족이란 중앙의 고위 관료를 역임하고 낙향했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에서 관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낙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세력들과 우리는 제지사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유향소의 가장 기본은 제지사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대체 그럼 역할이 뭘까? 역할을 가장 큰 게 두 가지를 잡아볼게요. 수령을 보좌해요. 그 지역에 수령을 보좌하고 수령 밑에 향리가 있죠. 향리를 감찰하는 이 기능이 가장 큰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유향소. 유향소가 한번 폐지된 적이 있죠. 뒤에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세조 때 이시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된 적이 있죠. 왜요? 이시해가 불평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켜서 제압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시의 난이 중점적으로 일어난 장소가 유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됐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 성종 때 유향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성종 때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근데 부활하게 됐는데 성종 때 부활하게 됐는데 이걸 유향소라고 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그쵸? 폐지되다 또 유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꿔요. 그때 바뀐 명칭이 향청이라고 불러요. 향청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 고을의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관청 청자니까 우리 고을의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통상 이걸 유향소로 부르기도 해요. 통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좀 어려운 7급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게 되실 경우에는 유향소와 그 다음에 향청을 시대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세조 때 폐지됐던 것이 성종 때 부활될 때는 똑같이 유향소로 부활된 게 아니라 향청이라는 명칭으로 부활되었어요. 그래서 7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당연히 알아야지. 구호부라든 경찰이라든 소방을 하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 다시 가요. 우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약을 보급했다. 향약이란 말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고을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여튼 향자가 들어가면 우리 고을, 우리 마을이에요. 우리 고을의 약속이에요. 향약을 보급했다.
그럼 향약을 주로 주관하는 사람이 누굴까? 주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예요? 제지사족이에요. 다 제지사족이에요. 향약이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된 거 이것도 알아야 되겠지. 오늘 다 해야 할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기본 잡고 갑니다. 중종 때 누가 건의했어요? 중종하면 떠오르는 인사가 누구예요? 조광조겠지. 조광조가 건의하죠. 중국의 여시향약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해 옵니다. 여시향약 중국 겁니다. 이때 수입은 됐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활성화되는 걸 또 물어본다고. 지문에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조선 중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선 중기에 태계, 이항, 율곡, 이때 돼야 향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안향약, 해주향약, 이게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지문에 이게 나오면 이항과 이해를 바꿔놓을 거야. 이렇게 출제자들이 이 형식에 발전된 향약과 그 다음에 이식이 발전. 자, 봐봐요. 이 사람들은 지방간으로 파견돼서 향약을 발전시킨 거야. 모순이지. 약간 모순점 있지 않아요? 조선이라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가져가려고 노력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죠? 살인이죠. 살인들이라고. 16세기 등장한 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후손들이라 보시면 돼. 또는 그의 제자들이라 보시면 돼. 자, 얘네들은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자치정부를 자치행정을 원하는 세력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지방간으로 파견됐으면서도 불구하고 향약을 굉장히 강조했다 보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림들의 문치를 숭상, 무학과 기술학을 천시했다.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으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언로의 발달을 기했다. 언로의 발달, 즉 사원부, 사관원, 홍무관, 즉 3사와 같은 언로들을 활성화시키는 정치를 펼쳤다. 4. 백성의 선비들에 의한 사대부에 대한 정치를 추구했고 민을 통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정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온건과 급진의 대표적인 계약파들의 성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도전의 개인적인 인물 입장으로도 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정도전 보겠습니다. 태조 7년 8월에 이방원이 일으킨 무인정변 때 무인년의 종사를 안정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정변이라는 뜻은요. 자, 이 사람의 계획 보겠습니다. 요동정벌을 계획했다. 요동정벌 계획, 군사훈련, 진법, 진도훈련을 했다. 진법의 밑으로 보셔야 됩니다. 훗날 이 진법훈련 때문에 정도전이 명나라로부터 경계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진법훈련을 하게 된 것은 요동을 정벌할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은요, 구에 살짝 적으면 사병혁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즉 태종 이방원 같은 세력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장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부분을 진법훈련을 통해서 사병을 전부 다 혁파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의 주요 도서에 건국전 주요 저서 보겠습니다. 주요 저서. 건국 전의 저서하고 건국 후의 저서가 두 가지로 일단 구분됩니다. 금남자병, 금남잡제, 나주목, 해진년, 거평, 부곡의 유배식에 썼던 시집입니다. 고려 말 시기에 정도전이 전라도 나주로 유배 갔을 때 썼던 책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국 이후에 주에 있어서 갑니다. 조선 경국전 여기 있습니다. 조선 경국전. 그 다음에 주례를 이용하여 최초의 사찬사를 만든 게 조선 경국전이다. 그래서 주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 경국전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줄 거예요. 조선 전기 4대부들은 주례를 필독서로 삼았다.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봐요. 맞지 틀려요? 이 책의 원전이 여기잖아. 그럼 당연히 4대부들이 어떻게 이 책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당연히 읽어야 된다고. 이런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기편, 그 다음에 고려국사. 고려국사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고려 말에 이전에 있었던 무엇을? 사략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게 고려국사. 그 다음에 경제문감. 네, 앞에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정치조직 및 행정안입니다. 정치조직 및 행정안이 경제문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용부라든가 지방의 관찰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경제문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꼭 잡으셔야 돼요. 경제문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제육전, 6조의 업무들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2조부터 공조 판서까지의 업무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놨다. 불시사편,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했다. 불교 교리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이 됐을 경우,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이 나라의 존재가 없다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게 교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258페이지. 조선 왕들의 업적 갑니다. 첫 번째,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첫 번째 기억번, 숭유옥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뭐 이런 뜻 간단한 거고요. 도첩제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도첩제. 내용, 승려가 출가할 때 국가가 신분적으로 공인해주는 제도이다.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포를 납부한 사람에게 허가증을 발급한 제도다. 도첩제 또는 줄여서 도패라고도 합니다. 도패라고도 합니다. 목적,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미리서 포로서 받는 거다. 왜요? 승려들이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안 내고 미리 세금을 받는 거예요. 포로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감을 갖다가 새로 받았다고. 도첩제. 도첩제 훗날 폐지되는 것도 아시죠? 도첩제가 언제 폐지돼요? 승려의 수를 제한할 거 아니에요. 누가요? 제한하겠죠. 누가? 기억나야 되는데? 최소한도 한 바퀴 돌아셨던 분들 기억나셔야 되잖아요. 도첩제 폐지.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억 못 하시는군요. 살짝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줘볼까요? 아니 이게 판서를 계속 해주다 보면은 선생님 판서만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성인수도 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계속 가겠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좀 이따 얘기 줄게. 나도 그냥 공간은 놔두라고요. 계속 수업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중농억상이다. 농업을 보느라고 상업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니을번 4대 결인책은 잡아야 돼. 4대 결인책. 즉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 이걸 4대 결인, 4대주의라 불러요. 그러면 봐봐요. 명나라가 우리 훨씬 더 크겠죠? 예, 조선이 명을 섬기는 걸 우리 4대주의라 불러요.
일종의 군신관계에 맺어졌다 봐야 돼요. 군신관계와 그 다음에 일정한 조공을 갖다가 바치는 것들. 교린,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행하는 정치라 보시면 돼요. 교린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강경책과 온건책 두 가지가 있어요. 교린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강경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나라 주변에 뭐가 있겠어요? 북방에 여진족, 남쪽에 왜 이런 애들 있겠죠. 얘들은 우리보다 약하겠죠.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죠. 어느 시기에? 세종대왕 시기에 개척하잖아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잖아요. 사군은 누구예요? 최윤덕. 육진은 김종서에 의해서 사군 육진, 즉 오늘날의 압록강에서부터 두만강까지를 갖다가 우리 영역으로, 우리 영토로 확정된 게 세종대왕 시기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되겠죠. 왜 2019년도 이게 국가직 최윤덕 국가직에 기출됐잖아요. 최윤덕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기출됐다고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여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애 한번 보겠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하죠. 누구예요? 이종무. 구분하실 것. 고려 말에 애구를 정벌한 사람이 또 있죠. 고려 말 창왕 시기 박이와 이종무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강경책이군요. 온건책 보겠습니다. 온건책. 우리나라가 조금 기하해. 네. 우리나라 오면 될 거 아니야. 기하해. 간직도 줄게. 관직도 줄게. 그 다음에 집과 토지도 뭐 이런 걸 줄게. 네. 일종의 이게 온건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건이 안 되면 뭐가 있어요? 강경으로 가는 거죠. 온건책이 말을 안 들으면 강경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군 육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 보시면 돼요. 또 온건책이 또 있죠. 세종대왕 때 일본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삼포를 개항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볼까요? 세종대왕 때 삼포를 개항해 줬다. 이제 삼포는 어딘 줄 아시죠? 부산포, 연포는 오늘날의 울산, 부산포, 연포, 그 다음에 제포. 제포는 오늘날의 경상남도 진해. 삼포를 개항해 주잖아요. 애구들이 노락질하지 말고 필요하면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서 너네들 필요한 걸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해주죠. 세종대왕이 개약조를 만들어주죠. 개해년에 약조를 해줍니다. 삼포를 중심으로 부산포, 연포, 제포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되 세사 미두를 200석 내로 규정해 주죠. 세사 미두를. 세는 1년을 의미해요. 사는 줄사자야. 무역량을 얘기하겠지. 미는 쌀, 두는 콩. 쌀과 콩 도합 200석만. 세견선,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은 50척만 가져와서 무역을 하라. 이것도 일종의 온건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종대왕이 강원 양면을 굉장히 잘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개해약조를 맺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대마도 도주에게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게 돼요. 책임을 준다는 얘기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구들이 무작위식으로 우리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출몰했을 경우는
대마도 조주에게 책임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대마도 책임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100년 이상을 갖다가 세종대왕 이후에 우리나라의 남쪽과 서해안이 굉장히 안정을 취하게 돼요. 이게 계약죠. 세종대왕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않은 상태 보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저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양천도 네, 됐다는 것 정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양 정비 보겠습니다. 한양에 도성을 쌓고 궁궐, 종묘사직, 관아, 학교, 시장, 그 다음에 도로가 설치되었다. 궁궐은 주로 어떤 거겠습니까? 경복궁이겠죠. 네. 종묘사직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탐에 하지 못하면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종묘사직을 갖다가 못하면. 경찰 시험에 이런 게 물어봤지. 종묘사직이 어떻게 이치합니까? 자묘우사입니다. 자묘우사입니다. 좌측에 종묘가 있다는 거고요. 우측에 사직이 있다는 거예요. 궁을 중심으로. 자,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상태가 경복궁에 선생님 위치가 자묘니까 이쪽이 좌측이겠죠. 이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종묘가. 우측에는 사직이 있다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사직단이라고요. 종묘는 왕과 왕비의 입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종묘예요. 사직은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죠. 조선시대가. 그죠? 누구에게? 농신에게 제사 지내는 재단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우사입니다. 자묘, 우사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기본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의흥상군부를 설치했다. 조선 초기 군무를 통합하던 관청으로 개편 설치. 정조 때 관제는 3군부가 되었다. 이게 중앙군이라 보시면 돼요. 태조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중앙군 의흥 3군부. 정도전의 역할. 정치, 왕도 정치를 기본으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다. 왕을 열심히 가르쳐서 왕은 그냥 왕일 뿐이고 재상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통치규범,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을 기본적인 큰 책들을 저술했다. 통치이념, 불시자편을 통하여 불교를 비판하고 성리학의 통치이념으로 확립됐다 정도. 대명정책, 요동정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진도, 군사훈련을 하는 그림책이란 뜻이에요. 진법훈련서라고 보시면 돼요. 진법을 하는 훈련서 책으로 만들었고 그 그림을 많이 통해서 책을 만들어진 게 진도. 정종갑니다. 정종. 원래 이름 누구죠? 방과. 이방과라고 그러죠. 이방원의 형입니다. 네. 이방원의 형이기도 하고요. 한때 우리 지리산에 애구들이 출몰했을 때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격퇴하기도 했어요. 아버지 이성계가 지리산까지 가서 예장이었던 아지발도를, 젊은 장수였던 아지발도를 격퇴하는데 같이 참석했던 인물이다 보시면 돼요. 일종의 무인 기질이 좀 있어요. 무인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다 보니 권력은 그다지 없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태종 이방원, 훗날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 보시면 돼요. 재임 기간도 짧고요.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정종 시기의 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경을 한번 천도했다.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도저히 한양에서는 이방원 세력 때문에 정치를 할 수가 없어서 개경으로 한번 천도했다. 그 다음에 도평이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세웠다.
도평이사사를 폐지했다. 도평이사사가 이때 처음 폐지됩니다. 도평이사사에서 했던 일이 이성계를 조선의 왕으로 추대되고 추인하는 절차를 밟은 게 도평이사사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성계가 나 오늘부터 왕 할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도평이사사의 루계를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필요가 없어졌죠. 도평이사사를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구인 의정부를 만들게 됐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하는 정치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 중추원을 폐지하고 응삼분부에 소속시켰다 정도. 분경건지법. 이건 9급에는 잘 나오지 않고 7급에 가끔 지문이 나옵니다. 벼슬을 얻기 위하여 집정자의 집에 드나드는 행위를 막는 법을 시행하여 청탁과 부정을 방지하였다. 이게 분경금지법. 7급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잡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여백에다가 기억, 니은, 티은, 니을 다음에 뭐지? 미음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끔 하다 보면 제가 바보 같은 게 느껴져요. 갑자기 숫자도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더하기 빼기도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향약, 재생, 집성방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그리고 앞에다가 의서 적어 놓으세요. 의서. 분명히 또 시험 나왔죠, 의서가. 자, 의서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콘텐츠, 즉 내용을 안 물어봐요. 요건 한의학과 학생들한테 물어볼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한의학과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로 뭐가 나올까요? 제작 순서를 주로 출제되는 게 의서의 포인트예요. 매년 나올 수밖에 없죠. 올해도 이미 출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의서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예, 고려 말에 향약 구급방 가장 빨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의 정종 때가 가장 빨라요. 네. 물론 정종 때 해서 이제 태종 때까지 가야만 완성이 됩니다. 일단 질문하지 마세요. 선생님 태종 같은데요? 네,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해서 태종 때 완성되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향약, 재생, 집성방. 순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의서를 쭉 종합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향약 채취 원령. 향약 채취 원령 어디로 가냐면 세종대왕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서적관행에 세종대왕의 서적관행 부분 보시면 향약 채취 원령이 있죠.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다 공통적으로 세종대왕 거예요. 다 의서예요. 순서 쭉 가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여러분이 맞히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내용 필요 없어 이거. 내용 안 물어본다고. 단 이것은 백과사전이에요.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의방유치는. 여러분 하신 다음에 이게 뭐죠? 이제 동의, 보감이 나와야 돼. 선조 때 시작해서 광해군 때. 이 정도 다 아시겠죠? 허준 정도는 아시겠죠? 허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철종 때. 철종 때. 이재만. 사상의학이죠.
사람의 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식으로 사람 몸이 각자 달라서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의서들입니다. 의서를 쭉 한번 모아봤어요. 주로 나오는 거 뭐가 나온다고요? 내용이 아니라 순서를 물어본다고요. 주로. 이거 순서 다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되겠죠. 근데 외우는 방법이 참 힘들죠. 이걸 책을 다 여러분들이 쓰고 적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선생님이 연구해봤어요. 자주 써먹었던 방법인데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쭉 써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향약 구급방 한번 봐볼까요? 고려시대라고 그랬네요. 기역자. 구급방의 기역자. 기역자. 우리 한글의 자음과 모음 중에 기역이 가장 빠르죠. 예, 기역 이렇게 가시면 돼. 이게 향약 구급방이에요. 그럼 다음 건요. 향약 재생 집성방이잖아요. 어렵죠? 글자 수가 몇 글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글자네요. 7자. 향약 채취 원량 가볼까요? 6자. 집성관 가볼까요? 5자. 그 다음에 의학유치 4자. 그러니까 이 다음에 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머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왜? 허준의 동호회보험 어차피 임질이라는 이유에 만든 거니까. 선조 때부터 강해군까지. 동의수습은 이 점은 가장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7자, 6자, 5자, 4자.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 책 제목 몰라도 돼. 네, 선생님 방법입니까? 100% 옳다고 올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네, 하나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조금 쉬었다 퇴전 가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